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여러분. 오늘 저는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주 최신 트렌드는 아니지만 꾸준히 생겨난 최근 동향 중에 하나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알고리즘 매매라고 들어보셨어요? 창호님? 제가 원래 투자 이런 걸 잘 몰라서 AI가 이렇게 돈을 넣어주면은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투자 금액을 막 배분하고 뺐다가 막 그걸 하는 걸 해보긴 했어요. 예, 맞아요. 거의 그와 유사한데 이 알고리즘이 로보 어드바이저로서 투자 일임까지 해주는 서비스까지 이제 연결된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있는데 오늘 가져온 거 알고리즘 매매 체결하는 이 현상 자체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매매를 결정하는 것부터 호가 생성, 제출까지 컴퓨터가 수행하는 거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내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를 얼마에 사겠다라고 주문을 내고 그러면 이제 매매가 체결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문을 냈는데 만약에 지금 시세가 10,000원인데 제가 15,000원에 주문을 제출을 했다고 쳐봐요. 알고리즘 매매부터 출발하면 되는데요. 알고리즘 매매는 사전에 결정된 규칙에 따라서 컴퓨터가 매매 시기, 가격, 수량, 주문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보통 하는데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다고 하면 알고리즘이 이 사람의 취향과 성향을 분석해서 뭐를 언제까지 얼마에 사서 어떻게 운용하고 언제 팔고 이런 걸 이제 하는 게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고 고빈도 매매 거래는 뭐냐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인데 아주 초고속으로 이제 초단기 매매를 계속해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매매 체결을 할 때 1초 단위로 냈다 취소했다 이거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람이 하면 좀 느리니까 컴퓨터를 통해 더 빠르게 그렇죠. 체결할 수 있다는.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직접 이 API를 제공하는 이제 증권사도 있고 알고리즘 역시도 API로 이제 통신 주문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빠른 매매 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매매를 냈다가 취소하고 하는 거를 아주 하이 프리퀀시 고빈도로 하는 거를 이 고빈도 매매 거래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가능해진 시점이 기술이 발달한 시점 이후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알고리즘이 이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미국에서 이제 2010년도까지 굉장히 이게 성장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매매 트레이딩 중에서 이런 고빈도 매매가 한 60에서 80%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금융 투자자들 중에 좀 규모가 큰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뭐 해외 투자은행들 우리 이름 들어본 유명한 뭐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산 운용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알고리즘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정치가 한 50%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게 됐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찬반이 이제 벌어지게 됐어요. 2010년도에 미국에서는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가지고 이 번개같이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몇 번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주가 급락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 탓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은 이런 알고리즘 매매나 패시브 전략이나 퀀트 펀드 같은 것이 이제 이런 사람의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이제 시그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급락의 원인이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하나가 있었고 반대의 이제 진영에서는 아니다. 이게 명확하게 알고리즘 탓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그 시그널을 줬던 사회 현상이 있고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뭐 2008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리만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주변에 경제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지 알고리즘의 어떤 잘못된 매도 현상 때문이 아니다. 알고리즘이 무슨 잘못이냐. 약간 이런 식의 두 개의 이제 견해가 나누어지게 됐던 거고 알고리즘 매매 중에서 주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매매 행위는 패턴은 분명히 있지 않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고리즘 매매 패턴 중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우리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이 2010년도에 일련의 사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는 이 고빈도 거래 중에서도 불공정한 경우에는 규제를 하자라는 움직임이 생겼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진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기존의 규제 중에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알고리즘 매매 방식이 뭐 불법적일 때는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뭐 시장 교란이라든지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로 봐서 금지하자라는 입장인 거고요. 유럽에서는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미피드 2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본시장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빈도 거래를 규제하자라는 별도 챕터가 생겨가지고 여기에서는 우월적 지위 확보나 시종가 주문, 개장할 때 시가나 또는 종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어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매매 체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가 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유럽에서는 고빈도 거래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고빈도 거래 판단 기준을 2014년에 공표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한 가지는 한 개 상품에 대해서 1거래일에 평균 통신 규모가 1초당 2메시지, 초당 2개의 메시지, 그러니까 뭐 주문 체결, 취소 이렇게 1초당 2개가 가면 이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완전히 뭐 불법은 건 아니고요. 또 거래 시설, 상품별 어떤 특정한 거래 시설, 그러니까 뭐 거래소라고 따지면 거기서 전체 상품당 1초당 4개 이상의 주문을 발주합니다. 예를 들면 뭐 A라는 회사가 한 개 상품에 대해서는 1초당 2개, A라는 회사가 한 개 거래소, 뭐 우리나라는 한국 거래소밖에 없지만 유럽은 여러 개거든요. 한국 거래소에 1초당 4개의 주문을, S 주식에 대해서는 2개, H 주식에 대해서 또 2개, 이렇게 하면 1초당 4개잖아요. 주문을 많이 냈을 때 이것도 고빈도 거래다. 그러면 고빈도 거래 중에서 또 불법적이면 규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격도 전체 뭐 시장가의 뭐 20%에서 40% 사이여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가격과 관련된 기준까지도 이제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요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 고빈도 매매 거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뭐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하진 않고, 다만 이제 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26일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고 해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어떤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빈도 매매 체결을 했는데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에서 최우선 매도 호가 전량을 반복적으로 소진, 그러니까 고가로 주문을 내고 물량이 조금 소진이 되면 바로 잔량을 취소하는 걸 반복해서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켰다라고 해서 이게 시장교란 행위라고 하는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178조의 2 위반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이런 사안을 계기로 해서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어떤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감시 기준을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예방조치 기준을 공개를 했고, 이때 어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한 어떤 기준을 10분 단위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좀 세부적인 내용에서 여기 이렇게 있긴 한데 발표를 한 게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한 고빈도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뭐 재미삼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고빈도 이쪽이 좀 제재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뭔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나요? 규제가 조심스러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트레이딩으로 갈 텐데, 그러면 이걸 함부로 규제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가 한 군데 있었고, 그렇지만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세 관여적인 주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되지 않냐, 그래야 일반 투자자들도 믿고 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지 않냐라는 반대 논리가 있었던 거고, 요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게 진짜 적정한 수준인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획일적인 기준을 사실 제시한 거는 이제 미국 방식은 아니고 유럽 방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유럽에서 이렇게 이제 기준 제시한 거 우리나라도 참고한 것 같고,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들어오진 않았고 그냥 거래소의 자율 규제를 위한 이제 시장 감시 기준으로만 들어온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빈도 매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나라의 규제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분위기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동향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번에 구독자 여러분 위해서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